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인물 3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녹화되었던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념 등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렌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스케줄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여러분은 수업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역사, 기술 정책, 인공지능 기술 등등도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트 2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간고사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오렌지를 다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오렌지를 사용하기 앞서서 먼저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그 데이터 상식 몇 가지, 그리고 오렌지 3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오렌지 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죠. 오렌지 3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오렌지 3으로 실제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제 각각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실습, 몇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또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은 왜 중요한가? 자, 우리가 사실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이제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그냥 어디 놀러 갔을 때 이제 몇 번 찍고,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 또 옮겨 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틈날 때마다 찍죠. 핸드폰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나왔다 이러면 사진 찍고요. 어디 놀러 갔을 때 멋있다 그러면 또 찍고, 그냥 지나가다가 하늘 보는데 하늘이 와 예쁘다 그러면 또 하늘 또 찍죠.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우리 핸드폰에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찍으셨던 이제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사진을 찍을 만큼 그런 환경에 갇혀져 있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한 15년 전까지 찍었던 모든 사진과, 그리고 최근 15년에 찍었던 사진을 살펴보면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최근에 찍었던 사진이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그렇게까지 많이 찍진 않았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찍고 있어요. 그 사진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핸드폰에 쌓여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외부로 올라가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또 공유를 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인터넷에 존재를 하고, 또 우리 핸드폰에, 또 우리 각종 기기들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뿐만은 아니죠.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기록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서 어느 경로로 왔다 갔다 했는가, 그리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쌓이고 있죠. 내가 인터넷에 검색할 때 검색하는 그 기록들이 다 검색회사로 넘어가죠. 검색회사는 많은 기록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그 카드도 마찬가지죠. 카드 정보.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카드를 사용해서 무엇을 구매했는가, 나의 소비 패턴은 어떠한가. 어쩌면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카드 회사 오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소비 패턴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곳에 더 돈을 많이 쓰는가. 그것만 사실 알아도 사실 그 사람의 상당수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나요?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가 안에 뭐 몇 킬로바이트 이랬거든요. 정말 뭐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뭐 그런 시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적은 데이터가 우리 컴퓨터에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뭐 몇 테라바이트 이렇게 하죠. 2테라, 3테라, 4테라 뭐 이렇게 테라로 단위로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그냥 막 흩어져 있을 때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소중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나요? 네.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보.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좋아하시나요? 이제 야구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떤 타자가 나와가지고 이 경기에서 안타를 몇 번 쳤다 등등의 데이터, 뭐 출루를 몇 번 했다 등등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로우 데이터, 이제 원본 데이터를 여러분이 그냥 짠 하고 받게 되면 그냥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커다란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그냥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특정 사람이, 특정 선수가 이제 굉장히 출루율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타율은 낮다. 단순 정보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 선수는 2루에 주자가 있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이 더 높더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데이터로부터 특정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는,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단계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이제 금을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커다란 이제 모래 속에 넓은 백사장이 있는데 이 백사장에서 금가루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넓은 해변을 서칭 해야 되겠죠. 서치해요.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서치하다가 이제 금을 발견해내는 거죠. 마이닝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닝 된 단계가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를 찾아냈어요. 근데 정보를 찾아냈는데 이 정보가 그냥 정보로서 그냥 존재하고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 기사로서 존재를 한다. 혹은 어떤 서류로서 존재를 한다. 나에게는 별 이렇게 관계가 없을 거예요. 이 정보가 뭐가 돼야지 나한테 중요한가요?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 이 정보가 나의 지식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식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지식들이 그냥 지식들로서 그냥 그쳐지면 조금 아시겠죠. 이 지식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삶의 지혜 혹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지혜 등등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로 쭉 미루어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 라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 결정들이 쌓이다 보면 네, 어떤가요? 새로운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런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라고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위즈덤이죠. 이렇게 이제 4단계를 거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피라미드, 이제 유명한 피라미드죠. DIKW 피라미드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상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데이터 수집 단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왜 놓치냐면, 우리 주변에 이미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가 뭐 사진 뭐 인식한다 그러면은 공개 데이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아, 잘 돌아가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은 뭐 이미 데이터는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많이 쓰는 데이터, 이렇게 물체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크고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사람이 누구인지 맞춘다. 그럼 얼굴 인식이잖아요. 그럼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 사진들이 쭉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얼굴 인식을 기존의 얼굴 인식 데이터셋을 가져와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해보니까 앞모습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보고 있을 때는 이게 데이터 얼굴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가끔씩 위를 보는데 위를 보고 있을 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안경은 벗었다가 꼈다. 또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또 이렇게 잘 학습을 시키려면 그런 데이터들을 또 막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할 것인가. 예. 한 사람만 계속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찍어야 되죠. 그럼 몇 사람을 찍을 것인가. 포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경을 낄 것인가 말 것인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똑같이 할 것인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해볼 것인가. 혹은 나이 문제도 있죠. 나이가 그냥 한 시점에 찍고 말 것인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긴 시간 동안 한 10년 동안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사진을 모을 것인가 등등의 다양한 이제 우리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수 있어요. 이미지의 경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외의 경우에도 사실 많죠. 그렇죠?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소리를 인식을 한다. 그다음 소리를 그렇죠? 어린이 소리, 또 옆에 잡음이 있을 때, 없을 때, 혼자 얘기할 때, 둘이서 얘기할 때 등등.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데이터 수집 과정을 우리가 쭉 길게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게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리가 웹에서도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겠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웹 크롤링을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가져올 것인가? 다 못 가져오죠? 인터넷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웹페이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언제 다 가져와서 언제 다 분석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갈 것인가?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보면 뭐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뭔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지 않는,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이제 공유되고 있는 뭐 그런 데이터. 이제 외부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내부 데이터가 아무래도 질이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에 어디 공개를 한다든지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할 때 조금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외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데이터가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데이터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많은데 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으면 이미지가 다 사이즈도 다르고 찍은 각도도 다르고 찍은 사람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시사점을 도출한다. 혹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것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의 데이터, 행성 움직이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자, 어떤 행성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 것인가. 행성이 좀 이상하네요. 행성 말고 해성이 있는데 해성이 지구에 부딪힐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뭐 이렇게 인식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식한다, 이제 부딪힌다,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뭐 어떤 시사점을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만간 다 죽으니까 이제 인류가 멸망할 거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죽음을 기다리자. 혹은 뭐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러한 이렇게 해결책을, 그리고 해성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도록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어떤 시사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회사의 각종 뭐 재무제표 뭐 등등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다, 좋다, 나쁘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이죠.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지울 데이터는 지우고 이렇게 보관을 할 데이터는 보관을 하고 기타 등등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지,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제 분석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석 기법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가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검증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 분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이 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발표 자료는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 자료 자체는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전처리하고 그다음 탐색하고 탐색할 때 우리가 각종 통계,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타 비지도 학습, 자연어 처리 등등의 우리가 기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분석에는 보통 CNN 많이 쓰죠. 시계열 분석에는 여기 빠졌는데 LSTM 등등의 이렇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검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분석해가지고 결과 나왔다 해서 바로 이제 그냥 그냥 제출을 해버리게 되면 실수를 사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특정 데이터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특정 데이터에만 맞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내렸던 그 결론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렌지 3으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3을 사용해서는 오렌지 3은 기계학습, 그리고 통계, 데이터 시각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제가 분석에서요. 여기서 분석에서 뭐 각종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자연어 처리 뭐 등등 이거 다 인공지능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사실 이제 보통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게 돼요.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돼요. 인공지능을 뭐 CNN을 쓴다, 뭐 이렇게 딥러닝 알고리즘을 쓴다 이렇게 되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돼요. 코드를 통해서 코딩을 쫙 해요. 열심히 코딩을 하고 이 모델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그 모델 바꾸고 기타 등등 복잡한 작업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코딩 없이 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오렌지입니다. 자, 물론 이 오렌지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코드 혹은 R에서 할 수 있는 그 코딩을 완벽하게 대체해 줄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전공자면은 어떤 오픈CV 뭐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CV가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이미지 처리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각종 뭐 컴퓨터 비전 쪽 함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사용하면 오픈CV를 쓰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미지에다가 어떤 색깔을 바꾼다든지 컬러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든지 이미지를 좀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한다든지 얼굴이 어디에 있다 얼굴 찾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운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미지를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를 꼭 써가지고 코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걸 쓰면 되나요? 네, 포토샵 쓰면 되죠. 네, 포토샵 써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하면 돼요. 포토샵 말고도 요즘에 이미지 편집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고급으로 넘어가고 좀 더 다양한 걸 하고 싶다. 어떤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바꾸는데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바꿔보고 싶다 한다면 포토샵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코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도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다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많은 부분이 오렌지 3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몇 번 클릭하고 마우스를 드래그 몇 번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렌지 3이라고 하는 이런 툴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더 복잡한 그런 기능들, 좀 더 최신 기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업은 뭐예요? 네, 인공지능 입문 수업이죠. 지금 원래 2학년 수업이에요. 지금 3학년, 4학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2학년 수업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지 않고 쉽게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접하고 직접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렌지 3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의 전반을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또 한번 또 뒤쪽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아니죠. 이제 그 티처블 머신을 가져와서 또 좀 더 쉽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 없이 인공지능을 실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관련 지식 전반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뭔가 시각화를 하는데 한 시간이 자 이렇게 시각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각화에 대해서 자 이렇게 코드 짜보세요. 그래서 코드 막 작성하고 이렇게 돌려보고 코드 작성했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에러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되니까요.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금방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렌지 3에서는 뭐 데이터 병합을 한다든지 필터링을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든지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 읽어 와가지고 이거를 다음에 어떤 기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합치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위젯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이콘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들을 끌어다가 놓으면 바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본다든지 어떤 코릴레이션을 살펴본다든지 바 차트 등등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지도에 매핑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걸 써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못해요, 사실은. 이번 수업 시간에. 다 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씩 끌어다가 놓고 그냥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렌지 3만 가지고 한 학기 그냥 풀로 채워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 학기 동안 요 중에 일부분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부분만 중요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렇게 조금만 해보면 금방 또 따라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머신러닝 기능들, 좀 고급 기능들이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그 외에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등등의 이제 통계 혹은 머신러닝 기능들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이제 코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비지도 학습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K-민즈라든지 각종 클러스터링, 덴드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마이닝도 제공합니다. 워드 클라우드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네. 네, 자연어 처리 또 제공을 하고 심지어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미지 인식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까지. 네. 참 많은 기능들이 프로그램 하나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렇게 풀려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의 그런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렌지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